예, 안녕하십니까 패밀리 여러분.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랜만에 좀 특강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예, 특강을 찍어 보려고 하고요. 어, 요거는 좀 이제 질문 사항도 있었었고, 사실 이제 제가 소통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 개의 주제가 좀 길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특강으로 좀 뺐습니다. 어, 요거는 좀 이게 여러분들 좀 귀담아서 좀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좀 길게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짧게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주제는 뭐냐면요, 다시 대학 생활을 내가 한다면 무엇을 경험하고 준비하고 사회에 나와야 되겠는가를 가지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이제 40 중반에서 거꾸로 대학 생활을 하면은, 제가 이제 저도 살면서 후회했던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공업교 고등학교 나와서 뭐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군 생활도 하고 장교로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후회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결론은 이거를 역으로 만나면은 대학 생활 중에 이거를 하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가 여행이에요. 여행. 해외죠. 순서는 제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프라이오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해외여행이에요.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이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럽이나 이 남미, 북미 이런 쪽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갈 거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 연차를 뭐 12개를 한 번에 쓰기는 좀 사실 분위기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여행을 하는데, 여행이 남는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 이쪽을 학년별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렇게 좀,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데랑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을 좀 가가지고 체험을 좀 해주시면은, 사회에 나와서 저는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힘든 순간순간마다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그 조건은 그 국가에 대한 이해와 최저 경비로 많은 것을 보겠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셔야 돼요. 돈으로 다 처바르고 가면은 여행은 그건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패키지로 가면 안 됩니다. 자유여행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호텔이나 이런 데 묵는 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나 전철에서 자면서 그런 실제 현장에서의 그 나라에서의 문화적인 경험을 실제 이렇게 해보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첫 번째가 여행. 꼭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후회돼요. 저도 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지만 출장이랑 여행이랑은 다릅니다. 두 번째, 학점 관리. 학점 관리는 저는 잘한 편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를 되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점 관리는 우리가 뭐 전문대는 그 2년 또는 3년, 그 다음에 4년제는 4년 이렇게 있잖아요. 뭐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뭐 5학기나 뭐 4학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석사, 박사는 또 4학기 하면 그 2년, 4년 안에 졸업을 할 수가 있죠. 4년이나 5년. 학점은 영원히 쫓아다닙니다. 영원히. 영원히 쫓아다닙니다. 학점은 영원히 쫓아다니기 때문에 자격증보다도 제가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하라고 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점은 그 사실 2.5 이하로 이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걔는 그냥 논 거죠, 논 거. 그죠? 그래서 그 학점 관리를 가능한 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 학점 관리는 한 번 잘해 놓으면은 4년 동안 한 번 잘해 놓으면 어때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좋은 그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 와서 뭐 학점도 안 보고만 한다고 하지만은 제출하라는 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학. 와, 이게 사실 저는 어학 세대 아닙니다. 저는 어학 세대도 아니고 토익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준비해서 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 사실 저는 영어를 못하더라도 뭐 공기업이나 뭐 이렇게 공무원 이런 데 취직하는데 저 때는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저 때는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안 갔던 이유는 사기업보다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단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업 갔었죠. 근데 어학은 이게 영어로 자기가 성적이 A뿔을 맞았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잘했어. 근데 그 영어 점수가 높은 거랑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을 알아듣고 그걸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어학을 배울 적에 뭐 토익 점수가 높은 게 좋냐 아니면 토익 스피킹 높은 게 좋냐라고 봤을 적에는 사실 다 암기해서 하고 있는 건 기업에서도 알 거예요. 뭐 저도 아는데. 하지만은 성적이 있으면은 일단은 서티를, 그 사람에 대한 영어 실력을 서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에 대해서 게으름을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문과 계열보다 공과 계열이 영어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 어학은 한번 배워 놓으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자격증처럼 아니면 학점처럼. 물론 이제 전문 용어를 가지고서 우리 이제 그 공학에도 전문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학이 전문 용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 분명히 그 전문 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어학에 대해서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어학. 그리고 저는 토익에 플러스 스피킹은 토익 스피킹도 있고 오픽도 있죠. 요거를 얘 대고 얘를 대서 따고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얘 하나만 있는 것보다 얘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 원하는 데는 얘 성적을 쓰면 되는 거고, 얘 원하는 데는 얘 쓰면 돼. 근데 얘 토익 스피킹만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회사는 토익을 봐. 그럼 못 집어넣는 거야. 뭐 환산해서 뭐 요즘은 뭐 넣어놓는 데도 있지만은 공기업 같은 데는 또 그게 아예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좀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거를 대학교 때 다 준비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되면 토익 같은 거는 트레이닝이거든요. 훈련을 많이 하면은 점수가 금방 올라가요. 그 말하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나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 갖다가 대학교 때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생들도 물론 어학 성적이 엄청나게 뛰어나죠. 인서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학 성적이 엄청 뛰어나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준비하진 않아도 되지만은 이제 지막에 있는 분들은 팩트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어떻게든 저희 노멀한 점수를 만들고 나오시라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담싸지 말라는 것, 하면 된다라는 거, 자격증처럼.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격증. 자격증은 뭐 제가 뭐 구구절절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격증은 뭐 하나를 따고 나와도 되고, 두 개를 따고 나와도 되고, 세 개를 따고 나와도 돼요. 능력이 되면은 다다 있어. 다다 있어. 많으면 좋죠. 하지만 뭐 하나 정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오면 하나라도 있으면 좋고, 하나를 취득할 정도면은 두 개 따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4학년 때 다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 1학년서부터 우리가 대학 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있잖아요. 1학년은 교양 과목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2년 교양 과목밖에 하고 3, 4년 전공 공부 하나 그러잖아요. 전문대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까지 교양 과목을 하고 뭐 2학년 1학기서부터 이제 전문 교과로 넘어가는데, 이 4년이 전문대는 사실 이거를 다 준비하고 나오기 쉽진 않아요, 솔직히. 2년이라는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시간을 좀 더 가지려면.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뭐 1, 2학년 뭐 교양이잖아요, 교양. 3, 4학년 전공한다고 치면은 기간을 가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얘는 그냥 관리하고, 얘는 연도별로 스케줄 짜가지고 하고, 어학은 그러니까 1, 2학년 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뭐 오피 같은 경우 2년 유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토익도. 그러면은 평상시 그냥 뭐 듣고 다니면서 팝송이든 뭐 공부를 평상시 하면서 3, 4학년 때 어차피 3학년서부터 기사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 얘 때 공부를 해놓고 3, 4학년 때 완전히 뭐 빡시게 해서 뭐 따셔야죠. 그죠? 아니면 얘 때 뭐 산업기사를 따고 얘 때 그 기사를 따던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행, 학점관리, 어학, 자격증, 요 정도면 정말 그 대학생활 잘하고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제가 뭐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은 특히 얘는 하고 싶어요. 특히 얘는 한이래, 한. 요즘 대학교는 뭐 글로벌 인재들 양성한다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장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이런데 트라이를 하시면 이게 좋은 겁니다. 돈도 좀 세이브해서 갈 수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알바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알바를 별로 강추를 드리진 않고, 뭐 장학금을 받을 테니 어머니한테 장학금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여행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 2, 3, 4번 중에 돈이 얘네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들진 않잖아요. 사실 자기 노력에 의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비는 물론 있지만 이게 여행 비용이 사실 많이 크고, 제가 되게 여러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장난하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으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부모님 수입이 뻔한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제 대학생이니까. 예? 대학생이니까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저는 지금 같아서 빚을 내서라도 갔다 올 것 같아요. 저는 아까쯤에 조건을 다뤘잖아요. 낮은 비용에 힘들게 많은 문화를 볼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해라. 이게 한두 달 계획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 값도 비수기 때 해놓거나 아니면은 1년 전에 해놓던가 그러면은 경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카이 조회하는 거 그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트렌지 경유를 많이 하는 데는 또
그 할인을 많이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경비를 많이 줄여서. 비행기 값이 사실 제일 포션이 크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해.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면서 해봐야지 나중에 여행의 목적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 생활을 할 적에도, 기업에 들어와서 조직 생활을 할 적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강추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국내 여행이라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전거를 타고 뭐 간다던가, 전국 일주를 한다던가. 저는 사실은 저기 좀 상반된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한국도 모르는 놈들이 해외를 뭐하러 가냐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생에서 이제 학문을 쌓는 입장에서는 이게 해외 문화를 좀 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정 안 되면은 국내 여행이라도 다니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많아요. 제 블로그에 제가 영어 갔다 왔다 온 여행 갔다 온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서 같이 가면은, 그런 걸 보고 참고해서 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조건은 또 힘들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편하게 갔다 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독특하고 힘들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고, 그런 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산을 막 저기 높은 데를 남들은 6시간 걸린 거를 뭐 4시간에 가겠다. 힘듦을 한번 극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생활에 힘듦이 있을 적에도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배울 수 있는 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제적인 매너들이 다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거든요. 여행. 그리고 제가 이 여행을 또 하는 걸, 다양한 문화를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해외 문화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점관리, 어학, 자격증인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이게 많이 바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번외로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쌓을 적에 회사에서 취직하기 위한 이제 이게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MS 오피스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전기 같은 경우는 CAD를 잘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이탭을 배운다던가. 실제 실무 경험이 없지만은 우리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전기기술교육원인가, 여기 도고면인가, 거기에 있는 교육원에 전기 뭐 실무 관련된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교 때, 그런 것도 교육 금액은 좀 비싼데 그래도 거기서 실무를 어떻게 보면 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캐픽 뭐 품질 관련된 실무를 뭐 갔다 온다던가, 아니면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 서울 종로가 있는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 실무 교육도, 실무자들에게 강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게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게 대학교 때 한번 뭐 들어보시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맨날 이렇게 실무를 모르고 나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자극을 받으려면요, 노가다판에 들어가면은 자극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노가다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되게 막 2개월 막 이렇게 길잖아요. 사실 2개월, 3개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알바를 할 적에도 되게 능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비용을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버는 게 아니라 뭐 한 2주 건설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당에 보통 하루 뛰면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23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2주 14일을 배우면은 20만 원 주면 얼마야? 예? 2, 4, 8, 0, 1은 2, 28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28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달을 하면 얼마예요? 56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잡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뭐 어학 공부를 하든 아니면 도서관 비용을 벌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든 여행 비용을 마련하든 뭐 하는 거죠. 이게 건설 현장의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돈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벌어서 돈을 썼기 때문에 또 아껴 쓰게도 돼요.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그 만 원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게. 예? 엄마가, 부모님이 벌어서 주는 돈보다 자기가 번 거에 대한 성취감과,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게 저기 비용을 지불했던 대학 자금이나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줬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불편함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불편함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고. 알겠습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1순위는 뭐 이 순서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보다도 학점 관리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어학이 되면은 이제 여행을 가고,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자격증을 하든 아니면 자격증 따고 여행을 가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 내가 말한 지역을 다 못 가더라도 반드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동남아 이쪽에 중에서 한 군데는 좀 풀로 이렇게 돌 수 있는 데를 한번 그려서 갔다 와라. 이상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